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7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친일 청산을 해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일에 대한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친일이 뭐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반일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지금 일본에 대해서 친하면은 청산인 대상이 됩니까? 지금 일본이 적국입니까? 북한은 적이에요. 북한과 친하면은 청산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본과 친한 친일파는 친미파처럼 필요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일이란 말을 그렇게 남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친일이란 말을 정확하게 써야 하고, 친일이란 말은 이미 1948년 우리가 건국한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을 만들었을 때 규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제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투사들을 탄압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친일 청산, 없는 친일 청산을 어떻게 하는지 또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와 변론을 하고, 그러면 지금 나라를 정의롭게 세우는 데는 친일 청산은 이미 되었고, 지금 이 나라는 그래도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문제죠. 문재인 정권의 행위가 정의를 훼손하고 있지, 대충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 세계에서 완전한 정의로운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도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을 뽑아 놓으니까 정의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 제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제도, 법치의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아직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한다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훼손되지 않을 것이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 정도의 민주주의 법치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경제적 안보적 발판을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감사를 표한 바 없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필두로 하는 대한민국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친북입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친일 청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되었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친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친북 청산을 해야 합니다. 왜 친북이 친일보다 더 위험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의 한국인의 선택은 항일 독립운동하여 죽거나 감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응하여 살면서 실력을 길러 독립 준비를 할 것인가의 양자택일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제의 앞잡이가 된 한국인들이 있었지만 극소수였습니다. 박정희, 신연합, 백선엽 같은 분들이 일제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력을 길러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입니다. 예컨대 북한군의 남침에 대항하여 조국을 지켜낸 한국전 지휘관들은 거의가 일본 만주군 장교로서 전쟁 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친북 좌익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이런 애국자들까지 친일파로 봅니다. 국가가 없었을 때의 친일은 본심이 아니라 거의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친북파 또는 종북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친북파, 즉 친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온갖 혜택을 누리고 살면서도 국가 반역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친북을 하지 않는다고, 즉 반역을 하지 않는다고 이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보낼 세력은 없습니다. 친북파가 되는 것은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조국이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반역을 선택한 겁니다. 친북파는 사사건건 조국을 지켜내고 건설한 사람들을 물어뜯고 북한 정권을 비호하면서도 단 한 사람 북한에 가서 살겠다는 이가 없습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친일파 인사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는 조국 건설에 참여해가지고 일제 때 배운 기량을 공동체를 위하여 썼습니다. 일부 친일파들은 김일성에 의하여 중용됨으로써 민족 반역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진북파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도, 즉 조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도 민족 반역자와 학살자 편을 드는 용서받지 못할 인간 집단입니다. 반성한 친일파와 반성하지 않는 친북 반역자, 누가 더 나쁩니까? 네 번째, 현재 살아있는 친일파는 없습니다. 그런데 친북파는 지금 힘이 셉니다. 친일파는 국가와 헌법에 위해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친북파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 요인입니다. 친일파 청사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연구와 평가가 있을 뿐입니다. 친북파에 대한 단죄와 청사는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친일파 유족들로부터 재산을 몰수한다는 법리가 성립된다면 친북파의 경우엔 그 당사자로부터 재산을 몰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친일파의 상당수는 2차 세계대전 때 정보가 부족하여, 즉 일제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은 나머지 친일 행동을 했습니다. 또 일제 막바지에 가면은 거의 포괄적으로 친일 행위를 강요를 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친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시였습니다. 전쟁 시기였어요. 친북파는 대명천지의 정보화 시절에 김정은과 김정일과 김일성의 악마적 행동을 다 알고도 이들에게 영혼을 팔고 있습니다. 모르고 한 굴종과 알고 한 반역, 어느 쪽이 더 나쁩니까? 여섯 번째, 아군의 장수, 즉 고종이 항복하고 그 후손들은 일본군의 장교가 되고 일본 왕족이 되었는데 쫄병들, 즉 나라 잃은 백성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항복하여 만주군 일본군에 들어갔다고 벌을 준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 친북파는 일제가 아니라 지금의 일본을 호평을 한다든지 지금 일본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친일파라고 욕을 합니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과 친선 관계를 맺은 민주주의 체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은 독재입니다. 적입니다. 한미일 동맹의 일원인 나라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국익을 위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친일파라고 욕하는 것은 이게 시대착오입니다. 여덟 번째, 친북파가 친일파를 고발하는 것은 강도가 절도를 고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상을 덮고 애국 세력을 약화시켜서 그들이 꾀하고 있는 반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진한 친일파 타령으로 인민재판을 벌임으로써 공동체의 단합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역사는 친북파에 가혹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그들이 남긴 거짓말과 폭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대로 웃음거리가 되고 자손들까지 그들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법망을 피한다고 해도 후손들에 의하여 단죄될 것입니다. 이들은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열 번째, 박정희, 신현학, 백선엽 등 친북파로부터 친일파라고 욕을 먹는 이들이 눈물을 씹으면서 길러온 실력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켜 일본과 맞먹는 국력을 갖춤으로써 그 길을 했습니다. 일본을 극복했다 이거죠. 이들이야말로 친일파가 아니라 극일파입니다. 이들을 욕하는 것은 선배 세대의 고마움을 모르는 폐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륜, 불충불효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청산은 되었으니까 친북 청산을 해가지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틀 뒤에는 3.1절 100주년입니다. 감사합니다.